환상의 복식 하모니 제8회 SG 페어바둑 최강전입니다. 김영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32강 경기 강력한 우승 후보팀이 출전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 김채영 팀. 네. 정말 강팀이에요. 이에 맞서는 박건호, 강다정 팀. 박건호 선수는 이제 여러 번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본선 무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떨리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두 팀의 호흡 어떨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32강 토너먼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생각 시간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착수 순서는 흑여성, 백여성, 흑남성, 백남성 순서입니다. 네, 참가 자격은 남녀 2인 1조, 남녀 중 1명은 반드시 프로기사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용수, 김노경, 한웅규, 이루기, 한상조, 박지영, 그리고 조한승, 이유진 선수가 16강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아직 두어지지 않은 대국에서는 강동윤, 김은선, 이영구, 김미리 팀. 이 팀의 대결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네. 이창호, 박지연, 김영삼, 조혜연 팀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네, 박현수, 허서연 팀도 강팀을 꺾고 16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조는 거의 정말 죽음의 조입니다. 네. 나연, 김다영, 박근경, 장혜령, 최재영, 송혜령 팀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철한, 오정아, 조치훈, 유카리 팀의 대결, 이지연, 최정, 김지석, 오유진 팀의 대결. 정말 빅 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들이 32강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SG 페어바둑 최강전, 오늘은 선후배 간의 대결입니다. 우리 선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영훈, 김채영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동안 왜 안 나오셨나요? 예, 그동안 사실 좀 아직 이번이 처음 출전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거의 못 나온 줄 알았는데 김채영 선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네. 그래서 또 워낙 또 잘 나가는 김채영 선수가 또 핫한 기사가 연락이 와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채영 기사 말고 다른 선수가 연락을 했다면 그때도 오케이를 했을까요? 아, 김채영 선수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요. 네. 예, 김채영 선수가 했으니까 나죠. 좋습니다. 그럼 살짝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김채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른 남자 기사들이 많은데 굳이 박영훈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동안 이제 같이 늘 나오던 선수랑 이번에는 못 나오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누구랑 나가지 생각을 하다가 좀 일단은 시드를 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네. 찾고 싶어서 네. 이렇게 똑쟁이네요. 네? 딱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랭킹표를 보면서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박영훈 사부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했는데 네. 사실 그동안 한 번도 나오신 걸 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사실 거의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흔쾌히 받아주셔서 나오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의 호흡 한번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건호, 강다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배님들과의 대국입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페어 대회에서는 본선에 처음 올라온 거라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좋은데 훌륭한 프로 사원님과 나 파트너를 이루게 돼서 네. 본선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처음에 사실 그 강다정 사원님에게 그 러브콜을 보냈을 때는 네. 좀 쉽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 제가 저랑 나가면 타이틀을 보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했는데 네. 거기 넘어오신 게 아닌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두 분의 호흡은 어떤가요? 예선전부터 딱 그 대국 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우승에도 문제가 없을 것 이 같은데 정도면 괜찮겠다. 네, 괜찮을 것 같은 호흡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덤배팅지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5집 반 같은 숫자 적어주셨습니다. 적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일단 5집 반이 뭐 그냥 개인적으로 좀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뭐 사실 저희 팀은 워낙 여자 선수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덤을 크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무난한 5집 반을 택했습니다. 우리 박영훈 선수, 김채영 선수한테 너무 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저는 오늘 좀 묻어가는 그 실수만 제가 실수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집 반 적으셨습니다. 적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상대 기사분들이 사장님들이 워낙 세시기 때문에 네. 덱을 잡고는 약간 끌려다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잡고 좀이라도 주도권을 잡으면서 두는 게 좀 나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로 우리 돌가르기를 통해서 흙을 잡게 됐잖아요. 네,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 팀 모두요. 각오하고 목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자신 있으신가요? 뭐 일단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고 일단 네. 처음 실전했으니까 사실 첫 판은 좀 상대 팀이 좀 양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 나왔는데 바로 또 지면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리 후배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시죠. 많이 부탁드린다고. 우리 하늘 같은 선배님께서 많이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에 후배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박영훈 사님께 네. 많이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대회에서는 성적이 그래도 저희 팀보다는 좋으시니까 상대 네. 팀이 그래서 이번 대회는 좀 양보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려 했는데 네. 이렇게 돼서는 저희도 치열하게 오.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서로 양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양 팀 모두 양보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마지막까지 지켜볼게요.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요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사실 박건우 강다정 팀은 예선을 통해서 이미 호흡을 맞춰본 사이인데 김채영, 박영훈 선수는 김채영 선수가 또 워낙 바빠서요. 네. 아직 호흡을 맞춰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김채영 선수는 지금까지 이제 신진서 선수와 네. 여러 번 이제 참가를 했고요.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올해는 이제 박영훈 선수와 한 팀을 이뤘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가 사실 뭐 올해 본인이 생각한 만큼 개인전 성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개인전에 좀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번 대회 이제 불참을 했고요. 네. 그 자리를 이제 박영훈 선수가 들어왔는데 글쎄요. 박영훈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호흡 네.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름값만으로 본다면 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두 팀의 호흡은 어떨지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제8회 SG 페어 바둑 최강전 32강입니다. 김채영, 박영훈 선수 대 박건우, 강다정 선수의 경기. 박건호 선수와 강다정 선수입니다. 도장 뭐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네. 서로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팀입니다. 박영훈 선수와 김채영 선수 올해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뭐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라 이 같은 팀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잘 맞춰서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건우, 강다정 팀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박건우 선수는 기풍을 실리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강다정 선수는 전투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뭐 전투형과 실력이기는 하지만 뭐 바둑이라는 것이 본인이 전투를 한다고 해서 꼭 전투대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뭐 두다 보면 이제 상대의 어떤 뭐 응수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 균형을 잘 맞춰 가야 하는데 글쎄요. 역시 그런 부분은 호흡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김채영 선수는 뭐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침착한 스타일이에요. 네. 특히 두 선수는 후반 끝내기 부분 가면 뭐 정말 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들이 같이 두기 편한 남자 선수들 몇몇 있는데 뭐 조한승 선수도 그렇고 박영훈 선수도 좀 그런 편일 것 같고요. 저도 박영원 선수가 뭐 올해 처음 이제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평소에 이제 박영원 선수의 스타일로 보면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뭐 편하게 둘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박영훈 선수 그동안 이 페어 대회 한번 출전을 할 법도 한데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김채영 선수가 나오자고 해서 나왔다고 해요. 아마 박영훈 선수 이 팀을 이루게 된 계기 김채영 선수라서 뭐 출전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김채영 선수가 또 워낙 이제 뛰어난 선수니까요. 이런 선수가 나온다면은 바둑 걸줄 때 좀 편안하죠. 그리고 김채영 선수 뭐 최근에 굉장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자 세계대회 결승에도 진출을 해 있고 여자 리그에도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초반 포석에서 수순이 좀 더딘데요. 흑이 이쪽으로 이제 걸쳐가니까 백이 이제 바로 받지를 않고 우하기를 먼저 걸쳐가고 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미가 사실 이 하변 우하 쪽 이 교환을 하지 않으면 흑이 이렇게 뭐 미니 중국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쪽을 더 좁혀서 두는 이런 포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미리 결쳐가 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둔다면 백은 귀 쪽을 붙이고 귀 쪽에서 이제 쉽게 또 안정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와 있을 때 백이 침입을 하게 되면 네. 흑이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침입을 하면 흑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환을 하고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두 점이 이제 좀 공격을 당하는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교환을 해둔 거고요. 자, 오늘도 3-3은 나왔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죠. 네. 사실 저 3-3 최근에 뭐 워낙 많이 두어지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해 보인다. 예전에 정석을 두듯이 당연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네. 예전에 이 길이로 보면은 맞는 방향은 아니죠. 사실 지금 하변 쪽이 굉장히 급한데 지금 뭐 백이 이 부분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 워낙 급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흑도 이쪽 부분이 상당히 급한 곳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거의 뭐 하변 쪽 오는 것이 절대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둑이 정말 이 인공지능 이후에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은 하변 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번 대결에서 박영훈, 김채영 팀이 승리를 한다면 자매 대결이 성사가 돼요. 네. 나현, 김다영 팀이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여자 선수들 강한 선수들이고요. 네. 남자 선수들도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고. 기풍도 비슷하고요. 네. 이런 강팀들이 아직까지 뭐 박영훈, 김채영전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강팀들이 너무 좀 빨리 만난다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네. 이 선수들은 뭐 결승에서 만나서 우승을 어느 팀이 우승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만난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 팀도 32강에서 만나게 돼 있고요. 네. 근데 2018
페어바둑 최강전이 묘하게 좀 팀들이 뭉쳤어요. 추첨을 했는데 네. 좀 이렇게 잘 분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무 빨리 이렇게 좀 강팀끼리의 대결이 많이 지금 펼쳐지게 됐습니다. 박영훈, 김채영 팀. 김채영 선수는 정말 살인적인 대국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뭐 여자 네. 선수들 성적 내는 선수들은 너무 바쁩니다. 바로 어제 중국에서 돌아왔는데요. 피로감도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또 이 중요한 대국을 할 때는 이 뭐 모든 대국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더 이 비중이 있는 대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뭐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체력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되고 하는데 오자마자 다시 또 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 대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박영훈, 김채영 이 팀은 어떻게 보면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네. 또 그냥 편하게 둘 수는 없어요. 또 그래도 김채영 선수 좋은 결과를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피로감이 덜 하긴 하겠고요. 네. 자, 박건호 선수와 강다정 선수. 박건호 선수는 98년생이거든요. 네. 이제 21살. 아주 이제 뭐 어린 선수이고요. 강다정 선수는 이제 뭐 91년생. 도장에서 7년 정도 차이면 사실 이렇게 같이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나이 차이죠. 7년이면. 대단한 선배죠. 그렇죠. 자, 아까 백이 고민을 하다가 하변이 아니라 우상을 걸쳐간 장면이었는데요. 거기서 끊었군요. 네, 수술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백이 이제 이곳을 걸쳐가자. 여기를 끊고요. 자,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이쪽을 한 칸을 띄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뭐 이는 날일자를 당하면 백이 상당히 좀 곤란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호구를 쳐서요. 붙여간다면 여기 젖히는 것이 일단 선수고요. 이는 상황이 돼서 여기가 이제 봉쇄가 돼서 이 돌만 잡는다면 이것은 흑의 대성공인데요. 잡지 못한다면은 이 백이 살고 난 다음에는 이런 곳을 막는 것이 다시 또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잡지 못하면은 뭔가 이제 흑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양은 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차단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백이 쉽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막히는 거 있고 이 돌도 빵따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강한 돌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일단 날일자는 갔고요. 자, 페어바둑은 사실 이 4명의 선수 중에 1명이 화장실을 가더라도 나머지 이제 3명의 선수는 또 둘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강다정 선수가 착점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김채영 선수는 착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박건호 선수는 안 두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을 빼고 개인전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뭐 초읽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그냥
박건호 선수가 이제 착점을 하게 되면 박영훈 선수 이제 올 때까지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네, 자산기 쪽을 이제 단수를 쳤습니다. 역시 저기 저침 당하고 상변 쪽에 막히는 것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다고 이 단수를 안 치고 사실 이 돌을 잡을 수 있다면은 거의 뭐 바둑은 끝인데 잡는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제 백이 지키는 것도 보통 이제 이 모양이면 이 날일자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백이 이제 뭐 이렇게 날일자를 가게 되면 흑이 쭉 때려내는 자체가 선수가 되는 거죠. 백이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을 호구를 쳐서 이 빵따냄을 선수를 안 주겠다는 뜻이죠. 3분 남았습니다. 저는 흑이 이 변쪽 날일자로 간 걸로 그냥 한 칸 정도 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또 다시 모양을 갖춰야 되는 거죠? 네,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 자침 나가면 일단 이상하잖아요. 한 칸을 뛰자니 여기 붙이는 수가 남아 있고 이렇게 뻗자니 또 이렇게 띄었을 때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지금도 뭐 깔끔한 모양은 아니거든요. 한 번 더 보강을 해야 하는데 보강을 하더라도 그렇게 깔끔한 모양은 아닙니다. 이렇게 붙여가고 이런 식으로 호구 모양을 갔을 때 깔끔하게 지금 흑의 모양이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백이 이렇게 붙여간다면 여기를 찌르고요. 끊을 때 이으면 막아서 네. 이 석점은 지금 요석이거든요. 이건 안 되고요. 네, 이 석점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단수를 치고 내려내면 뭐 이렇게 뻗어서 이제 인원 진행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백도 이렇게 젖히고 지금 패를 하기에는 백도 상당한 네. 부담이거든요. 지금은 못 견디겠죠. 네. 그렇다면 뭐 백도 네. 널어두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널어두고 막으면 이제는 이런 붙이는 수가 아주 강력해지죠. 조금 전같이 이제 뭐 봉쇄를 안 당하니까요. 뭐 이렇게 쳐서 이것은 다음에 이제 흑의 응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붙여갔고요. 바깥쪽에서 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바깥쪽에서 치는 것이 오히려 정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곳을 잇는다면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네. 흑도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끊어서 백이 때려낼 때 여기서 일단 여기를 막고요. 백이 여기 지금 잊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백도 뭐 끊어서 싸워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이제 네. 싸우는 것이 좀 복잡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모양에서 흙이 안 늘고 단수 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흙의 행마를 뭔가 이제 흙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먼저 이곳을 끊었다면 이제 흙이 단수를 치거나 뻗거나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치니까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네, 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치고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다면 좋은데요. 지금 뻗어서 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쪽을 막으면 때려내고 여기를 이제 때려내는 것이 거의 선수기 때문에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네. 여기 밀면은 이것은 백이 곤란한 거예요. 그럼 그냥 아래서 치는 정도가 될까요? 아래서 치는 게 지금 아래서 치는 것은 일단 네. 생각해서 좀 지워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뻗게 되면 이 한 점을 지금 뭐 이 네. 한 점은 지금은 요석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끊어 싸운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뭐 이렇게 싸우게 되면 네. 여길 때려내고 이렇게 굴복시키는 순간에는 막아서 이 백이 또 상당히 또 답답해지죠. 그럼 다음 한 수가 어려운데요. 그냥 들어주고요. 흙도 이 한 점 그냥 줄 수 없죠. 이렇게 들면은 다음에 백이 어떻게 둬야 되는지 다음이 또 어렵긴 합니다. 여기를 씌울 수도 없고요. 여기 당하는 순간에는 백은 일단 양쪽 당하는 순간에는 너무 괴로워요. 그렇다고 여기를 백이 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못 살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선배와 후배의 대결에서는 거의 다 지금 후배들이 이기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랭킹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박영훈, 김채영 팀이 좀 손쉽게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이 어린 친구들이 워낙 또 잘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박건호 강다정 팀이 먼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초읽기가 시작될 텐데요. 일단 지금 초반 뭔가 이 흐름은 박건호 강다정 선수가 좋습니다. 이제 자변 쪽에서 어떤 전투, 저 전투가 초반에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 싸움에서는 일단은 흑이 조금 점수를 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서 좀 꼬였을까요? 그냥 늘어뒀어야 되는 건가요? 역시. 네, 건너 붙인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 네. 보여지고요. 여기서 백이 지금 여기를 만약에 이어서 여기 당하면 너무 괴롭거든요. 여기를 때려내도 막아서 이렇게 되면은 네. 이 백이 살 수는 있어요. 흙이 지금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치중 가서 잡으러 가게 되면 뭐 다르게 두게 되면은 이제 흙의 한 수가 빠른데 백은 여기 붙이는 수가 이제 맥점입니다. 네. 이걸로 이제 흙이 한 수 부족이에요. 근데 흙이 잡으러 가지 않고 이제 인원 부분을 띄고 뭐 인원 싸움? 인원 싸움을 했을 때 이제 과연 누가 유리한 싸움이냐?
모양으로 보면은 흙이 괜찮은 싸움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싸움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뭐 인원 진행 아니면 더 냉정한 수는 아예 여기를 잇고 두는 건데 여기 때려내는 순간에 흙이 일단 한 집 모양이 있고요. 이 돌은 공격당할 돌은 아니잖아요. 이건 좀 마음에 들지 네, 않는데요. 이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네. 선택하고 싶은 흐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차단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백도 이제 시간을 다 썼습니다. 양 팀 모두 초읽기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뭐 흙은 한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산기 쪽에 빵 따내면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백이 뭐 이렇게 둬서 이 넉점 버리는 거 이것은 안 되겠죠. 네. 워낙 요석이고 이 넉점마저 지금은 거의 뭐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인원 진행은 백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흙도 확실한 팩감 하나만 있다면 여기를 때려내는 순간에 백이 아주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두 번을 둬서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뭐 큰 곳이 보이진 않아요. 네, 그 정도면은 이제 백도 이쪽 부분을 지금 뭐 지키고 이곳을 포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네. 서로 좀 타협을 한 거죠. 이건 정리가 됐네요. 네. 받을 수는 없겠죠.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좌변 쪽을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뜻인데요. 차이는 백도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지 흙이 이쪽을 잡았을 때 나중에 이제 이쪽 부분으로 뭔가 좀 드는 수들이 많거든요. 흙에 이제 자충이 좀 차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이 부분을 흙이 이렇게 굴복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인원 부분이 이제 좀 메워지더라도 흙은 좀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배가 차여 있는 것과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상변 쪽 전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네. 좌상 공방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여전히 하변은 좋은 자리죠. 네. 지금 하변 그리고 우상기 쪽. 일단 백이 걸쳐갔는데 우상기 쪽은 이제 흙이 용서를 안 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곳인 거고요. 지금 저기를 간 이유는 백이 이제 또 노림이 있어요. 이곳을 밀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살리려고 하는 지금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선으로 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돌이 살아간다면 네. 신뢰도도 상당히 큰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상기 쪽에 노림도 있습니다만 이 상변 쪽 넘어가는 곳,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서도 여러 가지는 있을 텐데요. 네, 뭐 3, 들어가는 수 지금은 뻗는 수, 붙이는 수, 3, 들어가는 수. 지금 이제 백의 생각은요. 네. 그냥 뭐 우변 쪽만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변도 정리하고 상변 쪽도 다 내어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상변 쪽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또 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흙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뭐 이제 인원 있거나 이렇게 호구를 치거나 하더라도 여기를 이제 밀어서 사는 수는 지금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쪽으로 그냥 두 칸 띄어서 이렇게 잡게 하고 뭔가 이제 이도를 살리는 수 뭐 이런 수로 오히려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상변보다는 그래도 우변 쪽으로 먼저 손이 오겠죠. 그래도 상변 선수는 하나 정도는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우변으로 그냥 손이 오게 되면 여덟, 아홉. 이 부분 네, 너무 좋은 곳이라 획마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저 교환만 하나 해두고 네. 흙이 이 부근은 이제 받아야 됩니다. 백이 넘어가는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뭐 막아서 둔다든지 아니면 이 날일자를 간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지켜두면 이 교환 자체로 좀 이제 백은 탄력이 생겼으니까 이러고 이제 우변 쪽 차지하고 다시 흙이 상변 갔을 때도 움직일 수 있나요? 근데 한 번에 흙이 잡는 수는 또 쉽지 않아요. 네. 이런 상이라도 한 번에 확실하게 잡는다? 이 수는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씌워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잡힐 모양은 아닙니다. 하나, 둘, 이게 뭐 산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안 받으면은 나와서 끊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이제 그게 상당히 곤란해지니까요. 마감 지중 가서 자체로 이제 사는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제 찌를러서요. 막으면 이제 바로 끊어서 싸웁니다. 네. 하나, 둘, 그렇다고 셋, 흙이 늦출 수가 있나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곱, 여덟, 이걸로 백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여기는 깔끔하게 잡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잡힌다 하더라도 여기를 차단해서 이 두 점을 패석으로 만들었고 네. 한 번 더 둬서 만약에 잡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승리 오면은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이죠. 다 잡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상변 쪽의 배경 모양은 한번 손을 빼도 잘 그냥은 안 잡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탄력이 좋은가요? 네, 뭐 이런 곳 이제 네. 하나 지켜두면 하나, 뭐 이렇게 잡으러 오게 되면 셋, 쉽게 뭐 이렇게만 가더라도요. 여섯, 일곱, 이렇게 잡으러 오면 이제 여기를 끼우고 뭐 이런 패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치중 가고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의 겁수는 치중 가고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쪽을 뚫고 끊게 되면 뭐 이제 이쪽 양단수도 있고요. 공격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 그럼 백이 원하는 대로 우변도 두고 상변도 뒀네요. 네, 다 좋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 우상기 쪽에서는 백이 잘 풀렸네요. 네. 지금은 백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다고 봐야 되나요? 하나, 둘, 아직까지는 뭐 잘 어울렸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상변 쪽에서 우상기 쪽에서는 뭐 잘 되긴 했습니다만 또 아직까지는 자, 여기서도 때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텐데요. 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둘, 그냥 뒤쪽을 이제 잇는 방법과 네. 여기를 잇고 이제 흙이 이쪽을 지켰을 때 하변 쪽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여기를 두면 이제 두 가지거든요. 있는 것과 나가는 것 두 가지인데 이어서 이렇게 되고 뭔가 지금 백이 이 모양을 키우고 싶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이 모양은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더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키워지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예 이제 이쪽을 또 막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깥쪽에 오히려 두텀을 차지하는 이는 진행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쪽을 이어갔고요. 그건 넘어가야죠. 이쪽을 잡는 것보다는 이제 넘어가야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백도 여기를 계속 미는 것은 네.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뭐 미는 것이 자변의 백 모양을 좀 키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변을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변 쪽에 흑연 모양을 두텁게 해주는 악수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교환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이쪽을 뻗어서 이렇게 밀어가면 이쪽 부분으로 와서 오히려 이 흑돌에 대해서 좀 추궁을 하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상변을 먼저 갔는데요. 벌써부터 여기도 산수인가요? 저 부분은 이제 흑이 무조건 손을 빼야죠. 저기를 이제 손을 빼면은 백석점이 네. 살아가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기는 흑이 받고 있을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변으로 갔다는 건 사활이 신경 쓰인다는 뜻인가요? 아까 저기 흑이 먼저 가면 네. 그냥 잡히지는 않지만 이 모양이 뭐 패 정도는 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흑도 여기를 갔어요. 여기는 사실 좀 좁은 곳인데요. 여기보다는 좌아기를 꺼내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변 쪽으로 오는 것이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다정 선수가 이제 여기를 온 것은 다음에 이제 노림이 이런 곳에 이제 침입에 대한 노림을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강력합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양팀 모두 초읽기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일곱, 여덟. 박건호, 강다정 팀과 박영훈, 김채영 팀의 32강전입니다. SG 페어 바둑 최강전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